아, 70대 후반에도 걷고 싶으시다. 70대 중후반 됐을 때 관절 갈아 끼워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운동에 돈을 쓰십시오. 전신 근력 운동을 반드시 일주일에 2번을 근력 운동을 배워서 하시고 항상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셔서 걸어다니면 좋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 굉장히 많은 습관 나오는데 사실 뭐 다 지키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딱 2가지 습관만 추천하신다면요? 습관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전 자세부터 마음의 자세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용. 갑자기 철학 시간에 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딱 2가지를 꼽는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과잉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 2번째가 남과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중용은 왜 중요하냐면 과음을 해도 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맨날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먹어도 안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막 늙는 것이 싫고 너무 싫고 병이 생기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결론적으로 막 건강 염려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하루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너무 양극단은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하게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운동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운동들을 너무 과잉이 되지 않게 한쪽으로 운동이 치우쳐서 그게 내 관절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뭐 2만 보씩 3만 보씩 막 걸으시면서 고관절 나가시고 하는 분들 너무 많고 저도 이제 마라톤 했는데 10km 뭐 풀 하프 다 뛰었는데 풀을 안 뛰기로 결정한 게 풀을 오래 뛰신 분들이 다 무릎이 안 좋아요. 아, 그거는 근데 연구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연구 자체가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 마라톤에서 한 연구인데요. 마라톤을 오래 여러 번, 수백 번 이상 완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관절염이 별로 없더라. 근데 저는 이 연구를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을 여러 번 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성능이 되게 좋으신 분이고, 자세도 좋고, 근육량도 많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전에 무릎이 나간 사람들은 안 뛰고 이미 다 이렇게 탈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보면 또 마라톤 오래 뛴 사람들 실제로 엑스레이 찍은 결과도 있어요. 마라톤을 50대, 60대까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뛴 사람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동년배의 운동 안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강하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가 느끼는 연구는 아니도 주변에 보면 그렇게 뛰신 분들은 항상 이제 뭔가 어디가 아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 중용이 정말 중요해지는 게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 우리가 잘 뛰고 잘 걷고 잘 등산을 가려면 사실은 근육의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태로 보통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싶거나 또는 뭐 백두대간 종주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결국에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관절이 축나고 오히려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는요, 결국에 현대사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나는 에고거든요. 이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에고라는 게 남과의 비교에 의해서 존재하는 어떤 그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에고가 있으면 셀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셀프는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노화 속도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 마음 건강, 노화, 질병. 그런데 결국에 이 에고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당 오락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더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왜곡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자원, 그러니까 인지 자원도 부족해지고 그 여유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셀프 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돌봄이 안 돼요. 이 자기 돌봄을 할 여유가 있어야 사실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뭐 잘 자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다 24시간이 있습니다. 9시간을 직장에서 일을 해요. 점심시간 포함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을 안 빼주잖아요. 안 줄여주잖아요. 저는 점심시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강제로 점심시간 포함해서 직장에서 9시간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또 좀 일찍 나오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직장에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약간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왕복 출퇴근 시간도 있고. 뭐. 네, 거기다 출퇴근 뭐 이제 수도권에서 보통 2시간 반 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원래 사람이 8시간 정도는 자야 되고 근데 보통 이제 9시간에다 플러스 2시간 반 하면 11시간 반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12시간 정도 남다 치면 그 안에서 사실은 먹고 운동하고 뭐 다 자기 관리하고 잠자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돌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저는 편도 2시간 반 출근을 한 적이 있어요. 출퇴근을. 그러니까 왕복 5시간. 그러면 정말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에 집에 와서 이제 소주 한 병 원샷하고 5시간 자고 일어나서 각오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 생기고 그리고 체중이 한 달에 1kg씩 늘죠. 결국에 뭐 저는 그 직장을 관두긴 했는데 관두고 나서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너무 제가 삼천포로 많이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결론 이렇게 나의 에고, 그 에고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회적으로 사실은 내가 에고에 굳이 집착을 안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돌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회가 좋아져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 셀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용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있고 셀프가 있는데 뭐 너무 셀프만 이제 그 생각을 한 나머지 완전히 뭐 이제 결국에 우리가 수도승이 될 수는 또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에고도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만 그 에고가 셀프를 어떻게 보면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도 중용이 필요하네요. 네, 거기에서도 중용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좀 운동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운동을 좀 들어가 보면 그럼 교수님은 어떤 운동 좀 추천하시고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금 수면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 큰 축이 운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 가능성이 50%쯤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게 그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운동. 물론 담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담배를 빼놓고 보면은 먹는 것 다음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실은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믹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영상 편집할 때 사용을 하거나 또 이렇게 라디오 이런 거 조절할 때 사용하는 믹서. 그 음식 가는 믹서 말고요. 저 그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믹서 있습니다. 방송국에 있는 거요. 네, 그 믹서처럼 운동의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30, 40, 50 그리고 다소간 이제 비만하거나 마른 비만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운동 가이드라인은 일단 무조건 유산소 운동 엄청 많이 해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특히 노년기가 되시면은 빼빼 마른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애 전환기가 보통은 50대, 60대 이렇게 하면서 70대가 되면 대부분 다 노년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근육이 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사실은 체중이 또 이렇게 늘기 때문에 근육량 자체는 줄지 않는데 근력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생애 전환기를 향해서 갈수록 생애 전환기가 한 60대 중반이라고 봤을 때 그 시점을 향해 가는 5, 60대가 되면 될수록 믹서에서 근력 운동의 양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주셔야 된다. 이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앉아서 일하세요. 맞아. 앉아서 일하다가 보통 60대가 50대, 60대 되셔서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오면 그때부터 걷기나 달리기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굳어 있습니다. 관절이 굳어 있고 근육의 밸런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앞쪽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여기 대흉근 이런 것들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뒤에 근육은 늘어나고요. 거북목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근육의 언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균형들을 잡아주는 운동들을 미리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응, 균형,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이런 것들을 점점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40대, 50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특히 50대, 60대 초반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70대 후반에도 걷고 싶으시다. 그리고 걷는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절이 사가서 70대 중후반 됐을 때 관절 갈아 끼워야 된다 이런 문제 얘기 안 듣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운동에 돈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 뭐 PT를 받으시거나 필라테스를 하시거나 해서 결국에 코어 운동,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신 근육 운동, 그다음 관절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은 자세로 걷고 뛰고 이런 운동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들도 할 수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배워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 다양한 관절 쓰는 운동, 다양한 동작을 집어넣어서 운동을 하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하루에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걸으면 걷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은 양을 걸어도 사실은 계속 그 효과는 증가가 되는데 가성비는 사실 한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최고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좀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를 8,000보를 10,000보를 그러면 운동으로 걷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상 중에 항상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셔서 걸어 다니면 좋다. 그렇게 하면 쉽게 8,000보, 10,000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을 반드시 일주일에 2번을 근력 운동을 배워서 하시고, 그리고 코어 운동, 둔근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댁에서 따로따로 빼서 하루에 한 10분, 15분이라도 꼭 챙겨서 하시라고 하고, 또 스트레칭도 자기 전에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적인 운동, 요가나 기공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조금씩 배워서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스트레칭 하면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운동은 그럼 비싼 돈 내고 배우는 건 왜 좋은 투자인가요? 책에서 그런 얘기 있던데. 네, 운동은 그러니까 결국에 뭐 1시간에 뭐 8만 원, 10만 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렴해도 PT 아무리 싸도 한 5만 원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일주일에 10만 원인데 그럼 한 달에 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못 걷게 됐을 때, 그러니까 80대 초반에 만약에 못 걷게 돼서 침상으로 가고, 이게 못 걷는 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걷지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침상 생활, 소파 생활 하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일 침상 생활 하면은 하루에 1%씩 복리로 근육이 빠집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20, 30%가 빠지게 되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에는 악순환이 돼요. 안 걸으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결국에는 기저귀를 차는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런 대소변 조절하는데도 결국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가 침상 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데 근육이 다 빠집니다. 호흡근도 빠지니까 폐렴이 잘 생겨요. 삼키는 근육이 빠지니까 사례가 잘 들려요. 나중에 콧줄 넣어야 될 수도 있죠. 결국에는 점점 더 24시간 간병인 써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간병비 요새 24시간 간병 쓰시면은 한 달에 5, 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질로 떨어지는데, 그런 기간을 뭐 1, 2년만 더 일찍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돈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익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운동 하는 것보다 왜 다양한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운동만 하다 보면 결국에 실력이 늘잖아요. 실력은 느는데 실은 이제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엘리트 운동 선수들도 옛날에는 마라톤 하는 분들은 마라톤만 했는데, 요새는 사실은 근력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운동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절의 불균형이, 그리고 근육군 간의 어떤 카이네틱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네틱 체인의 불균형이 결국에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운동을 더 잘하는데도 더 어렵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수영을 예를 들어서 수영 템포를 땡겨야 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2km씩 자유형을 했습니다. 템포가 안 땡겨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둔근, 그리고 코어 이런 것들 스트레칭 많이 하고 근력 운동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수영은 오히려 줄였는데 수영 페이스가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달리기 할 때도요. 달리기 할 때 마라톤 스피드 안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부상 생기는 경우에 사실은 마라톤 달리는 거리는 좀 줄이고 오히려 근력 운동하고 크로스 트레이닝 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다양한 동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앞을 보고 뛰기만 한다 이러면은 너무 앞쪽을 향하는 쪽으로 이제 근육이 또 불균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공간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해주는 운동들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근력과 유산소 이제 뭐 하고 계시죠? 유산소 뭐 하세요? 제가 완벽히 뭐 올바른 살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를 올 가을에는 저는 대회를 또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뛸 때는 일주일에 100km까지도 뛴 적이 있었고, 그런데 적게 뛸 때는 예를 들어 겨울에 굉장히 조금 뛸 때는 일주일에 한 20km만 뛸 때도 있고요. 요새는 한 40km 정도 일주일에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는 사실은 수영은 조금 덜 하게 되고요. 조금 덜 달릴 때는 수영을 조금 더. 유산소는 달리기랑 수영 위주로 하시네요. 네, 그 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저는 전신 근력 운동은 저희 병원 운동센터에서 배워서 하고 있고, 헬스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헬스는 따로 하고 있고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또 배워서 하고 있고, 그리고 코어 운동은 이제 아침이나 자기 전에 가능한 한 매일 좀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도 그 어떤 고유 수용 감각, 그러니까 밸런스에 대한 운동은 또 따로 저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뭐 책도 내시고 외래 진료도 보고 뭐 외부의 강의도 아주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시간 없을 때 좀 짬을 내서 하는 거는 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자기 돌봄의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이 많아지고 특히 네. 환자분 이제 진료량도 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운동을 며칠씩 못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컨디션이 확 나빠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리기는 최소한 3일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72시간까지는 안 벌어지게 48시간 이상 못 뛰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머리가 녹이 쓰는 것 같고 온몸에 좀 녹이 쓰는 것 같고 찌뿌둥합니다.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간에 뭐 외래 진료 마치고 잠깐 짐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좀 트레드밀이라도 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 맨몸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전 아침에 잠깐 이렇게라도 챙기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보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은 잠을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를 잘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일정을 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잠을 줄였을 때의 악순환이 너무 심합니다. 맞아. 저 공감합니다. 네. 저 절대 잠은 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다음날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맞아. 잠을 줄여서 일하는 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다음날 정말 너무 SNS 같은 거 스크롤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잠 줄인 다음날은 너무 이렇게 맥주 같은 게 먹고 싶어지고 또 당분이 땡기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거를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중요한 보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최소한 충분한 양의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또 제가 마지막 보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라톤 얘기할 때 이제 무릎 얘기 나왔으니까 무릎이 걱정돼서 걷기도 달리기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죠? 뭐 오히려 수영 같은 건 좀 괜찮을까요? 네, 아쿠아가 굉장히 좋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우선은 그 무릎이 두려워서 못 걷겠다. 굉장히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골격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높여서 그러니까 관절 가동성을 좋게 만들고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력을 키워서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해서 좋은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하고 걷는 양을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걷지도 못하면 사람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상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루에 4,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다고 생각을 4,000보 하고 몇 킬로죠? 4,000보면은 한 3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3km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면 우리 바쁘잖아요. 네. 교수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제 약간씩 하고 있으니까 조깅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5km 아니면 10km 뛴다 했을 때 네. 그 5km, 10km 걷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뛰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적절히 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느 게 건강에 더 좋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효율성 생각했을 때는 10km 뭐 예를 들면 누군가 1시간 반에 걸을 거면 아니야 이거 40분, 50분 정도에 뛰어서 하면 건강도 쳤고 내 일도 또 할 수 있고 네. 심폐지구력은 네. 이제 VO2 max라고 해서 네. 그 심폐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네. 척도가 있는데 이 VO2 max를 올리는 차원에서는 존 2나 존 3라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구독자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심장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강한 유산소 운동은 땀이 날 정도의 약한 유산소 운동에 보통 운동 시간으로 보면 2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네. 뛰는 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고. 저는 그런데 걷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걷기는 저는 걷기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 유산소 측면에서 운동이 되는 거는 땀이 나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보를 해서 땀이 난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운동이고요. 그냥 느리게 걷는 거는 사실은 저는 산책은 병상이다. 영상. 멘탈 액티비티, 심리적, 정신적 활동이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핸드폰 내려놓고 네. 풍경 보면서 호흡을 바라보면서 나의 관절의 느낌을 느끼면서 걷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 활동이고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걷기 운동한다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약간 놀리면서 걷기가 그게 운동이 아니라 저는 걷기는 치매 예방 활동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운동은 사실 거기다 추가로 조금 더 하시고 걷기는 일상생활 중에 네. 이제 이동수단으로서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